다시 앞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1번 했고, 그 다음에 몇 번 안 했어요? 2번 했고, 3번 안 했죠. 그래서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저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저기 소모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 B는 뭐예요? 비용. 그 다음에 이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결산이라는 게 마감하는 건데,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 얼마라고요? 빵.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모품. 그래서 소모품인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입 시 전액 뭘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비용 처리를 했는데 미사용에다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미사용이라는 건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용은 안 쓴 건데 우리 안 쓴 거 어떻게 할 거죠? 내년에 쓸 거죠. 그래서 내년에 쓰니까 뭐가 늘어나야 돼요? 자산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그래서 소모품이 얼마가 늘어나야 되냐면 12만 원. 왜냐면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 언제 쓸 거다? 내년에. 그래서 소모품 12만 원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소모품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비예요. 요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의 옆집은 무조건 뭐라고요? 소모품 B. 근데 여기는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소모품비 12만원. 근데 왜 비용을 줄여주냐면 거기 보시면 비용 처리했다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비용은 올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 12만원은 올해 게 아니고 언제 거다? 내년 거다. 그러면 올해 거를 줄여야 되겠죠. 올해 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제가 번호 찝어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그 문제가 다 뭐와 관련된 문제세요? 저 소모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번호는요 저기 앞에는 없고 뒤쪽에 보시면 어디 갔냐? 13번 하고요. 그 다음에 21번 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38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은요.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소모품 중 미사용. 그래서 우리 미사용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사용 안 하고 남은 겁니다. 남은 건 언제 쓸 거라고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 내년에 쓰는 걸 뭐라 그러세요? 그 내년에 쓸 거 자산이죠.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2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소모품의 옆집은 무조건 뭐라고요? 소모품 B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근데 800번대죠. 그래서 얼마요? 20만원. 그래서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 그래도 소모품이라는 건 자산입니다. 뭐예요? 자산. 자산으로 100만원어치를 처리했는데 자산은 내년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봤더니 내년에 내가 100만원어치 샀는데 내년엔 얼마 남았어요? 10만원 남았죠. 그러면 100만원이 얼마가 됐다? 10만원이 됐다. 100만원이 10만원 되려면 얼마 줄여요? 90만원 줄이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 품 9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밑에 보시면 1대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90만원 나누기 1대2 더하면 3대죠. 그러면 30.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얼마 돼요? 6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은 사무직이죠. 그래서 사무직은 800번대 소모품 B 30만원. 그 다음에 500번대 소모품 B 60만원.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1번, 2번, 3번 했고 4번 안 했습니다. 몇 번 안 했어요? 4번. 그래서 4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저축은행으로부터 단기 이전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은 결산일 현재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결산일 현재 1년 내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므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대체. 그래서 보시면 차변 그리고 금액이 없죠. 요건 그냥 100만원으로 할게요. 얼마로 할 거예요? 100만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에 차변의 장기 차입금. 요거 먼저 설명드려야죠. 우리가 이 문제 나오면 기억나셔야 될 게 유동성 장기 부채세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뭐냐면은요, 1년 넘는 게 그걸 비유동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되는 거요? 1년 이내가 되는 거. 요거를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에 보시면 100만원으로 볼 겁니다. 우리 저축은행으로부터 단기 이전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의 뜻은 1년이 넘던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결산일 현재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함으로 유동성 대체를 하다.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100만원 우리저축은행,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얼마야? 100만원. 여기도 우리저축은행.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1년이 넘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두 개 있어요. 어디 갔냐? 하나는 하나가 어디 갔냐? 여기 있는데 몇 번이냐면 저희가 4번 풀었죠? 두 개인데 여기 있구나. 17번하고 그 다음에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10시 49분에 볼 겁니다. 17번 보시면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요, 장기 차입금 중 평화은행에 대한 차입금 1억 5천만 원의 상환기일이 이제 몇 년 이내가 되셨죠? 1년 이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차변에 이제 장기 차입금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몇 년 이내가 됐으니까 1년 이내. 그래서 장기 차입금 1억 5천 평화.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도 1억 5천 평화. 그래서 요거는 언제만 쓰는 거라고요?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됐을 때요? 1년 이내가 됐을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2010년. 그래서 2010년에다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0년도니까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2010년도라 그랬는데 상환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2010년도에서 1년 이내니까 지금 저희는 2010년 12월 31일이죠. 그래서 2010년 12월 31일에서 1년 이내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만 처리해야 되냐면 6천만 원만. 왜냐면 6천만 원만 몇 년 이내에요? 1년 이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 그 다음에 거래처는 신한은행.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6천, 여기도 어디요? 신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했고 6번도 했고 7번도 했고 8번 안 했습니다. 몇 번 안 하셨어요? 8번 안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나오는 이유는 8번은 우리 현금 과부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가지급금이 아니라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뭐요? 잡손실이라고 했었죠. 이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세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8번 기중 현금 시제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부족. 많은 게 아니고 뭐 하시대요? 부족하시대요. 그러면 부족하면은 아시겠지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그러면 현금이 부족하면은 나쁜 거죠. 그래서 나쁘니까 잡 손실이고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영업 외 뭘로 처리해라? 비용으로 처리해라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잡손실. 근데 왜 손해냐면은 부족이라고 써 있고 거기 마지막에 비용 처리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손실, 수익 처리하라 그러면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 계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현금 뭐요? 과부족 얼마요? 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두 문제인가 있을 거예요. 19번하고 29번 정리하시고 풀어보십시오. 11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그리고 항상 똑같은 말밖에 안 할 거예요. 결산 풀 때마다. 결산은 항상 지문입니다. 그래서 19번 보시면은요. 당사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40만원 중 32만원은 영업사원의 교통비래요. 우리 교통비 뭐라 그러죠? 여비 교통비라고 하죠. 32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은 얼마가 있었어요? 40만원이 있었죠. 현금 들어가서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만원은 못 찾았대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못 찾은 거 뭘로 처리하래요? 마지막에 잡손실. 그래서 잡손실 얼마요? 8만원 비용의 증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결산일 현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은 5,806만 1,040원이며 장부상 잔액은 5,818만 1,040
원이다. 차이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 얼마 차이 나냐면 12만원 차이 나는데, 제가 앞으로 실제라는 글씨가 나오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가 중요하다, 장부가 중요하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가 12만원이 적죠. 현금 12만원. 29번 문제는 현금 과부족을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9번에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29번에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내용에 있으면은 쓰는 거고 없으면은 안 쓴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차이 금액은 뭘로 처리하래요?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손실이요? 잡손실 얼마요? 12만원 비용의 증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문입니다. 첫 번째도 지문, 두 번째도 지문.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지금 다시 앞으로 오시면 저희 9번 안 풀었어요. 이제 2개 안 풀었어요. 9번하고 그 다음에 저기 12번 안 풀었습니다. 혹시 다른 거 안 푼 거 있으면은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남았냐면 9번하고 12번 남았어요. 그래서 9번은 저번에 한번 비슷한 거 푼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넣어놓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넣은 거예요. 뭐 때문에 넣었냐면 9번은 저기 대체 때문에, 그래서 대체를 다른 말로 전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또는 전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대체나 전입의 뜻은 바꿔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경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면 전입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람하고 저하고 바뀌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지급금 1,300만 원을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뭐한다? 전입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걔네 둘이 뭐해라? 바꿔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변에 가지급금이 아니고 주임종 단기채권 1,300 자산의 증가. 근데 프로그램에 주임종 단기채권은 없어요. 요 계정 과목은 지금은 없어진 계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얼마요? 1,300 자산의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저걸로 넘어갈 거예요. 뭘로 넘어갈 거냐면은 그 전에 했었던 거, 그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보시면은요, 12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는 방법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찍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다른 거 없고, 분계하실 때, 그 결산 분계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조건 감소시키세요. 뭐 시키시라고요? 감소. 그래서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은 올해 거 쓰고요. 수익하고 비용은 내년 거, 금액 쓰실 때 이렇게 쓰면은 답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외워서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었죠. 어떻게 하시라 그랬냐면은 외워서 하려고 해봤는데 난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헷갈려. 그 이해를 해서 풀려고 했는데 헷갈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외워서 풀어버리세요.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방법이라는 거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부채잖아요. 뭐 시키라고요? 감소.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1339만 9990원, 부가세 대급금은 1260.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미지 급금 79만 9990원. 그래서 왜 납부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예수금이 크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매출이야. 그래서 뭐가 크다? 매출이 크다. 그러면 세법이 아니라 부가세에서는 많이 팔면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익이랑 상관없고 그냥 많이 팔았으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크니까 뭐 내야 된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모의고사 있었죠. 저희 연습했었던 거 어저께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좀 그 모의고사 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2하나 0하나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세무사랑 들어오시고 그
그 다음에 2 하나 뭐요? 0 하나 여기 전산회계 1급으로 바꾸시고 몇 바뀌어? 그 다음에 2 하나 0 하나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 일단 거기 밑에 페이지 391페이지 모의고사 391페이지 2하나 0하나 해창산업.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할 거는요, 문제 5번만 하실 거예요. 문제 몇 번만 할 거라고요? 문제 5번만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연습할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결산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좀 전까지 연습했었던 건 수동 결산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연습할 거는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습니다. 둘 다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외우셔야 돼요. 자동 결산 종류. 그래서 이거를 왜 외우냐면은요, 자동 결산은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자동 결산 빼놓고는 수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빼놓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수동. 그래서 자동 결산에 5가지 있어요.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요렇게를 뭐라고 해요? 자동 결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거기 1번하고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건 결산은 무조건 문제 5번이세요. 법인세.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무조건 결산입니다. 뭐라고요? 결산.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거기 1번하고 2번 있죠. 지금부터 30초 드릴 테니까 자동인 것 같으면 자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인 것 같으면 수라고 적어 보세요. 자동, 수동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1번은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결산이세요? 자동 결산. 그 다음에 2번은 기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무슨 결산이 되세요? 자동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종류를 좀 외워 놔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은 여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측 위에 보시면 무슨 자료라고 있으세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눌러 주시고요.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결산은 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1월에서 12월. 왜냐면 1년 거 마지막 날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에서 12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 못 찾을 때는 컨트롤 뭐 하시라고요? F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F 감가 쳐보세요. 그래서 컨트롤 F 치고 감가 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개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두 개. 근데 일단 요 위에 일반 감가상각비로 와주세요. 무슨 감가상각비요? 일반 감가상각비. 그래서 일반 감가상각비가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5라고 써 있어요. 몇이라고 써 있어요? 5. 5는 공장용이세요? 영업용이세요? 공장용이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계장치 옆에 공장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500번대 기계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0번대 기계장치 오시고 거기에다가 180이라고 치세요. 그래서 자동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다 180 넣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130. 그 다음에 영업팀용은 여기에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영업팀은 800번대잖아요. 여기는 500번대고 여기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영업팀이 차량 운반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15만원 치세요. 참고로 자동결산 할만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제일 먼저 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순서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나오면 위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기말 원재료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원재료라고 써 있어요. 그게 기말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에다가 1억 2,500 그대로 치시고요.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기말 제공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찾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말이 1900입니다. 그래서 1900 등록하시고요. 1900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말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제품에다가 1500이라고 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150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안 누르면은 아무리 수동결산 잘했어도 빵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뭐를 꼭 눌러주셔야 되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위에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무슨 버튼이요?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예. 여기 위에 있는 자동결산분계 완료라는 메시지 보이시죠? 저거를 꼭 보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안 나오면은 입력했어도 빵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결산 그 자동 결산 붕괴가 완료라는 버튼이 보이셔야만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그 뒤에 거 어저께처럼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